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약제론 뒤쪽에 남아있는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포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계소화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는지에 대해. 자, 먼저 물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소화효과. 그죠? 소화효과 여기 옆에다가 바로 쓰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죠? 냉각이나 질식. 기본 냉질입니다. 그죠? 좀 크게 쓸까요? 냉각이나 질식. 맞습니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일단 당연히 큰 건 냉각이 주소효과다.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는 뭐 질식 있을 수 있죠. 1700배 팽창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냉각이 주다. 됐죠? 근데 얘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A급에서 많이 쓰지만 무상주수 시에 얘도 가능하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수 방법. 주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봉상. 그리고 적상.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무상. 맞죠? 봉정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봉상이 봉 모양으로 가장 크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제 봉 모양으로 크게 나가죠.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전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물이 나가는데 요 정도,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얘가 이제 스프링클러. 무상은 이제 보통 나가는데 이거보다 훨씬 작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좀 작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물분무나 미분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A급, 얘는 A급, 그쵸? 요게 이제 ABC급.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B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아소화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C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무슨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비전조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장점이 뭡니까? 장점. 물소화약제 장점. 일단 기본적으로 싸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구하기 쉽죠. 그리고 냉각소화 효과가 크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첨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첨가제라는 걸 넣게 되면. 그죠? 근데 이제 단점이 2차 피해 있을 수 있고, 맞습니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겨울철에 얘의 우려가 있다. 동결. 맞나요? 요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요런 게 있더라. 장점은 요런 게 있더라.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요런 단점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 첨가제. 그래서 첨가제는 일단 뭐가 있습니까? 부동액. 요거는 동결방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유화제. 얘는 유화효과. 또 이제 증점제. 증점제는 뭐예요? 점도를 늘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침투제 시험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지, 내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침투제는 뭐예요? 표면 장력을 낮춘다.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춰서, 자, 어디에 잘 들어가게? 이제 신부화제에 약간 적응성이 있게. 기억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 뭐 있어요? 강화액. 그러니까 이 강화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A, B, C, K 다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죠? 또 응고 방지할 수 있다 그랬고, 안 얼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얘는 물에서 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부촉매.
보충매 효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뭐 물밀도를 보충한다 이런 개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첨가제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최근도 그렇고 예전에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됐나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이제 산알칼리 이런 것도 있는데 산알칼리는 그냥 있다, 물에 섞어 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계소화약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 포를 보겠습니다. 포는 소화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냉각이 있고 질식, 기본. 근데 얘가 더 세죠, 그죠? 질식이 더 센 거고. 자, 팽창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팽창 후에 포체적을 팽창 전에 뭘로 나눠요? 수용액체적으로 나누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고발포냐, 저발포냐. 그죠? 그래서 고발포 같은 경우는 고8000. 저발포는 20 이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고8000에 저2. 자, 그리고 고8000일 때 우리가 1종 기준이 따로 있고. 그죠? 2종 기준은 500. 3종 기준은 500에서 1000.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들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요 식 최근에 또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특징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단백포, 그리고 수성막포, 얘네들은 정리를 할 때 일단 이런 거 정리하십시오. 내유, 내열, 유동. 맞나요? 그럼 단백포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얘는 내열성이 좋더라. 근데 다른 애들이 떨어진다라고 했었고, 수성막포는 내열성이 좀 떨어진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내유성이 떨어지는 애들은 얘가 안 되더라. 표면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자, 내열성이 떨어지는 애들은 뭐가 발생하더라? 윤화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 같이 잘 보셔야죠. 그리고 단백포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이 얘는 동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 거고, 맞습니까? 그리고 수성막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불활성 단백, 얘는 불 속의 계면활성제, 그죠?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만든 거다. 계면활성제. 맞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백포 같은 경우는 잘 쓰진 않지만 얘는 부패가 심하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부패. 잘 썩는다. 그리고 저기 내열성이 좋으니까 얘는 또 얘가 좋아요. 유면을 약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면을 잘 덮는다. 그래서 우리가 유면 봉쇄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것도 특징이었죠. 유면 봉쇄성이 강하다. 자, 그리고 얘도 여러분들 특징을 몇 가지만 좀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내유성이 우수하니까 표면화 주입식이 가능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뭐 그런 거보다 이제 얘는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장기 보존. 보존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얘를 유류 탱크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유류 쪽에서 적응성이 뛰어나다. 성이 뛰어나고, 또 얘는 트윈 에이전트라는 게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뭐하고 뭐를, 포하고 분말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섞어서 쓸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저희 트윈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섞어 쓰는 방식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죠. 그래서 분말 소화학제와 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단백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침매고, 여기다 쓸까요? 여기 양침매. 보시면 돼요. 얘는 단침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특징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화단백포라는 게 있는데, 불화단백포는 얘네들이 다 좋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단백포와 수성막포, 얘네의 단점을 보완한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유, 내열, 유동, 이런 애들이 다 어떻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죠, 무조건. 맞습니까?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제가 다 좋다 그랬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표면화 주입식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해요? 이제 윤화현상, 뭐가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윤화현상도 안 일어나는 거죠.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얘는 좀 비싸겠죠, 그죠? 가격이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썩 좋은 포수화약제는 아니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합성입니다. 합성. 여기가 보면 합성 나와 있죠? 이게 합성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저발포 방식이 있고 고발포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발포로는 얘를 사용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발포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고발포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고발포일 때 조금 특징적인 게 이게 좋다. 그러니까 좋아진다. 뭐일 때보다? 저발포일 때보다. 그래서 유동성이 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점착성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점착성. 근데 이 점착성도 자, 뭐와 비교했을 때 이게 저발포와 약간 비교했을 때 점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점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감소.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발포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같이 보시면 좋고. 자, 얘의 특징은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의 가장 큰 특징. 팽창비가 자유롭다. 그러니까 팽창 범위가 넓다. 즉 고발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들 좀 특징 잡아서 잘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불화단백포는 어디 갔죠? 여기. 얘는 단침매고. 그죠? 얘는 뭐예요? 양침매죠. 양침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보면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내알코올포. 얘는 어디? 수용성. 유리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앞에 가보면 표 있어요. 요 표. 요 표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꼭 정리를 한 번 더 하시라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적어 드렸지만. 근데 여기서 좀 고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를 고치시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그냥 동그라미로 하십시오. 동그라미.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발포를 사용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옆에다가 고발포라고 살짝 적어두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동그라미로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저발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게 X라는 게 안 좋아진다라는 거야. 뭐일 때? 고발포일 때. 아셨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고발포라고 적어두셔도 되고, 요거를 좀 수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요 문제가.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문제를. 방금도 제가 얘기했죠. 자, 챕터 기출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중질류 화재 시? 중질류? 무상주수? 그럼 못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중질류의 무상이면 못 떠올려야 돼요, 먼저. 유화. 그죠? 유화. 그러니까 유화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갔을 때 얘네들 말고 유화 있는 걸로 봅시다. 아셨죠? 근데 유화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고요? 에멀전층이 덮는 거니까 질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죠. 됐나요? 오케이. 그거예요. 그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다음, 물소화약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질식소화작용은 기대하기 어렵다가 아니고 기대할 수 있죠. 1750배, 1650배, 1700배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했으니까. 분무상으로 방사시 B급과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무시에라는 조건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죠. 물은
비열과 기화열 값이 작지 않죠. 크고, 그죠? 냉각소화 효과가 우수하다. 그러니까 커서 우수한 거죠. 수용성 가연물인 알코올, 에테르, 에스테르 등에 의한 화재는 적응성이 있죠. 맞죠, 여러분들? 있다. 그러니까 수용성이라는 것 자체가 물에 잘 녹는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희석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다. 자,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화재의 물을 무상으로 방사해. 오케이. 안개 모양으로 방사한다. 안개 모양으로. 주로 어떤 소화 원리에 의해 소화가 되는가 그랬죠? 자, 요때 질식.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을 이렇게 두껍게 뿌리는 거하고 이렇게 얇게 뿌리는 거하고 했을 때 이 하나하나 물방울 하나하나가 흡열 및 질식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것보단 어떻게? 얇게 뿌렸을 때. 다음 중 물소화약제 장점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경제적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종류라는 게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럼 얘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가능하다. 압축 잘 안 된다 그랬죠. 물은 비압축성 유체입니다. 그죠? 세 번째, 증발잡열이 커 냉각 효과가 크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소화 후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 및 피해 있죠. 2차 피해 있다 그랬죠. 다음 물소화약제 첨가제 중 주요 기능이 물의 표면 장력을 작게 하여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침투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고발포인 제2종 기계포 팽창비에 해당하는 거. 자, 2종은 250배에서 몇 배? 500배라 그랬죠? 그럼 이 사이에 속하는 거 찾는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 다음, 팽창 비율에 따른 포의 종류로 팽창비가 20 이하인 걸 저발포. 알고 있죠, 우린 다. 팽창비가 80에서 1000, 고발포. 다음 중 벨포 배율이 다양해서 고발포 및 저발포로 소화가 가능한 것은 자, 뭐예요? 합성이죠. 됐나요? 다음 중 부촉매 소화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강화액, 부, 있죠? 할론, 뒤에서 배울 거예요. 3종, 이거 다 부촉매 있습니다. 얘 혼자 부촉매가 없죠. 그죠? 수성막포는 부촉매 소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포잖아요. 냉각 질식밖에 없죠. 다음,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드라이 케미컬. 여러분들, 드라이 케미컬이라는 건 뭐냐면요. 분말이에요. 그럼 분말 혼합시 소화력이 7배에서 8배 상승 효과를 갖는 포소화약제는 그랬죠? 자, 얘 이름이 뭡니까? 수성막포죠.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가연물질의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러면 탄화칼슘. 여러분들, 탄화칼슘에 물을 뿌리면 됩니까? 안 되죠. 뭐 나와요? 아세틸렌 나온다 그랬죠? 2번, 아세톤은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로 수용성 유리니까요. 가능하죠. 나트륨, 여러분들 금속, 칼론 안 됩니다. 마그네슘 안 되죠. 이산화탄소, 가스계 소화약제로 금속 화재를 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속 화재라고 하는 건 덥죠. 그래서 뭐로? 마른 모래 또는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압 이런 애로 이렇게 덮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냥 위에 그냥 덮어가지고 꺼버린다. 됐습니까? 자, 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불화단백포 및 수성막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얘네가 내유성이 좋은 포들이잖아요. 오케이, 끝났네. 2번,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친수성이므로 유동성과 내유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불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 계면활성제포가 아니라고 이게. 그럼 우리가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불화단백포, 그죠? 또는 이제 뭐 이런 거 수성막포. 불 속의 계면활성제로 제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잘못된 거야. 일단 잘못됐고 친수성이므로 물과 잘 섞인다. 유동성과 내유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특징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근데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물하고 친하죠. 얘는 근데 기름하고도 친하다 그랬잖아요. 양친매성. 근데 지금 앞에 갔을 때 어차피 얘가 잘못했고 뭐 요거는 합성 계면활성제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담배포는 유동성은 좋으나 내화성은 나쁘다. 반대로 됐네요. 유동성은 나쁘고 내화성은 좋죠. 내열성은 좋죠. 알코올형 화재 시 비노화 현상이 일어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빈화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소화 능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되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빈화라는 게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덮는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소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을, 자, 기억. 산림화재 시 화재 진행 방향의 나무를 벌목한다. 그죠? 진행 방향, 화재가 나가는 방향으로 나무를 다 베버린다. 이게 뭐예요? 제거. 맞죠, 여러분들? 니은, 물은 비열, 증발잡열의 값이 작아서 주로 냉각소화. 아니죠. 작은 게 아니죠. 어때야 돼요, 이거? 커야지. 커서 냉각소화에서 사용하는 거죠. 부촉물 소화는 화학적 소화. 오케이. 유리화재는 포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유류 표면의 얇은 층을 형성함으로써 공기 공급을 차단한다. 질식. 미음번. 침투제를 첨가하는 이유는 표면 장력의 증가가 아니고 감소죠. 감소. 됐나요? 그럼 기억, 디귿, 리을. 정답 1번이네요. 다음 그림의 주입 방식에 가장 적합한 포소화약재로만 옳게 짝져진 것은, 자, 지금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쏘고 있죠. 이게 표면화 주입 방식이라고요. 그럼 표면화 주입 방식은 어때야 돼? 내유성이 좋은 애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성막포와 불화단백포. 됐나요? 네, 이것도 잘 보시고. 다음, 포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불화단백포 소화약제는 불 속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단백포 소화약제의 단점인 유동성을 보완하였다.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는 케톤, 알데히드류, 아민류, 자, 수용성 용제의 소화에 사용할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단백포 소화약제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 원료로 하며 내유성이 뛰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가 소화약 효과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합성 계면활성주포 소화약제는 유동성,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우수하다라는 게 아까 고발포로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장성이 우수하고 저팽창부터 고팽창까지 약간 넓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점이라 그랬죠. 뭐예요? 포소화약제.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뒤쪽에 제가 마무리를 좀 했고요. 나머지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가스계 소화약제로 갈 겁니다. 자, 가스계 소화약제는요, 수계보다는 양이 좀 심플해요. 아셨죠?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갔을 때 CO2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성질이나 또는 얘의 상태, 그러니까 CO2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CO2는 일단 분자량 값이 얼마예요? 이거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44조. 그죠? 얘가 12, 16, 16. 다 더해주면 분자량 값이 44. 그럼 얘를 29로 나눠주면 요게 몇 배 무겁다? 이게 나온다 그랬죠. 맞나요? 그리고 얘는 보세요. 기체 무겁다 나왔죠. 그리고 얘는 무색무취래요. 이게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얘가 새더라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색깔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CO2가 샜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더더욱 위험하다. 이게 만일 사고가 나서 샜을 때. 그리고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돼 있고요. 가연성과 부식성도 없대요. 결국 불연성 가스라는 거죠. 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독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랬죠. 대신에 얘가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독성이 크지 않지만 얘를 늘린다 그랬죠? 뭐야? 호흡속도. 맞습니까? 그래서 이 호흡속도에 대한 증가 때문에 위험하다. 호흡속도 증가 때문에 위험하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저온으로 고체화한 것을 뭐라고 한대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얘기한답니다. 드라이 아이스. 냉각제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쫄래쫄래 가면 집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31개 파는데 가면 그럼 저 뭐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된 뭔가 주죠. 그게 이제 다 뭐예요? 드라이 아이스. 그럼 그 드라이 아이스는 무슨 역할? 주변에 냉각, 흡열. 그죠? 자,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며 냉각제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십시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가장 주된 소화약과는 뭐래요? 질식. 그리고 약간의 냉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 소화 효과는 무조건 질식이에요. 무조건. 근데 약간의 냉각도 있습니다. 제가 CO2, 그러니까 모든 가스계가 냉각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물이 가장 큰 거고, 그래서 보통 유료 화재 시, 그리고 전기 화재 시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보다는 여기서 많이 사용하죠. 이게 여러분들 책 같은 데 가보면 A급도 가능하다라고 표현한 책도 있긴 해요. 밀폐시에. 요거 살짝 적어두십시오. 일반적으로 B급이나 C급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C급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자, 보십시오. 물은 증발잡열이 몇이었죠? 539였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산화탄소도 증발잡열이 있긴 하대요. 56 정도로.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가보시면 제가 그래프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자, 이 그래프가 미안한데 이거 이름을 좀 바꿉시다. 여기가 삼중점이고, 잘못 그려졌더라고요. 여기가 임계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잘못된 거 요거 두 개 좀 적어주십시오. 여기가 삼중점, 여기가 임계점. 그래서 얘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게 CO2 지금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압력, 여기가 온도예요. X축이. 그리고 요 S, 고체, 리퀴드, 액체, 기체, 요 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삼중점이라는 거에 가보면 여기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점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고체, 액체, 기체가 평형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즉 어떻게 보면은 얘네 상태가 공존할 수 있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CO2의 삼중점이라는 게 온도가 한 요 정도일 때래요. 압력도 한 요 정도. 근데 우리는 얘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요거 있죠. 얘를 꼭 보십시오. 임계점을. 자, 임계점이 어디와 어디 지금? 액체와 기체. 맞습니까? 여기 사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포인트, 온도와 압력 얘기하는데, 임계점은 뭐래요? 액체와 기체의 상이 구분될 수 있는 최고 온도와 최고 압력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얘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액체, 오른쪽은 기체. 그럼 구분 지을 수 있는 얘가 선이거든요. 액체와 기체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액체와 기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선에 갔을 때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높은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임계점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살짝 암기를 해주실래요? 요거는 임계점은. 삼중점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31.35도와 압력 72.8 atm. 요게 기압이에요, 기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CO2가요. 제가 아까 무슨 상태라 그랬죠? 기체죠. 그럼 얘를 여러분들 설비에 저장할 때는 이렇게 가스통에 저장을 한다면 가스통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LPG 가스나 LNG 가스도 다 가스통 안에 넣어놓잖아요. 마찬가지. 가스통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얘를. 됐습니까? 이렇게 가스통 안에 넣어놓는데, 이걸 넣을 때 그냥 기체 상태로 넣는 게 아니고 다 이걸로 바꿔서 넣어요. 뭘로? 액체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가스로 다시 저장하는 거냐면 액화가스로 다시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액화가스라는 게 결국 기체를 뭘로 바꾼 거? 액체로 바꾼 거. 즉 이 안에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맞습니까? 그럼 내가 원래 기체였던 걸 뭐로 바꾸고 싶다고요? 뭐로 바꾸고 싶다고? 액체로 바꾸고 싶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갔을 때 온도는 낮춰주면 되는 거고, 그죠? 압력은 높여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상태에 있는 여기 상태에 지금 있는 애를, 기체 상태로 있는 애를 액체로 바꾸려면 온도는 낮춰줘야 돼요. 저온.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 높여줘야죠. 고압.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액화를 할 수가 있다. 이 그래프가 뭐
왜 우리가 얘를 봐야 되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요 기체를 우리는 뭘로 저장하기 때문에 액체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갔을 때 이런 상태도라는 걸 한 번씩은 보셔야 되고 얘네 두 개의 경계점이 되는 최대 압력과 최대 온도 걔 숫자들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O2 소화약제의 장단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장점 오손이 없대요. 이게 물은요 여러분들 뿌려지면요 예를 들어 거기가 컴퓨터실이래요. 물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물이 쫙 하고 나왔어요. 컴퓨터 버려야지 뭐.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말려서 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의한 그러니까 오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위험이 없대. CO2는 깨끗하대요. 깨끗하대요. 그리고 동결 안 되겠죠. 아 맞죠 여러분들. 동결이 안 되고 절연성이 뛰어나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내 말은. C급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장시간 저장에도 변화가 없대요. 변질의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출용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방출용 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2는요 내가 쏘잖아요. 그러면 저기 만일 여기가 불이야 여러분들. 불이면 내가 CO2를 뿌리면 충분히 여기까지 나갈 힘이 있대요. 근데 뒤에 가보면 다른 가스들 이게 없는 게 있어요. 힘이 좀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 멘트를 잘 보시면 좋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불까지 나갈 수 있는 가스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점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죠. 질식의 우려가 있고 뭐가 있대요? 동상.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CO2 사고가 제가 되게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CO2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더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인지를 못해요 이게. 왜냐면 샜을 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 있죠. 뭐 LPG 가스나 LNG 가스. 근데 가스 냄새 다 아시나요 혹시? 나는 가스 냄새를 한 번도 못 맡아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알죠. 딱 맡았을 때 야씨 어디서 가스 새는 것 같아. 확인해봐.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얘는 냄새가 없대.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두통이 있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두통이 더 심해요. 그러면 타이레놀을 먹는 거야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그랬으니까. 내가 원래 타이레놀을 자주 먹는 사람이고 두통이 원래 심했으니까. 근데 그게 그 두통이 뭐가 새서 이산화탄소가 새서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팠던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가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게 제가 그랬죠. 어차피 드라이 아이스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내려올 때 가스가 쫙 하고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흡열 효과가 정말 뛰어나다고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어떻게 해요? 낮춰준다고. 그러니까 위험하겠죠. 그리고 이 농도별 CO2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소화효과. 자, 소화효과는 BC급 일반적으로 근데 C급에서 많이 쓴다라고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그냥 질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질식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희석질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 얘는 위에서 덮는 거. 얘는 이름이 뭐예요? 피복질식.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희석질식과 피복질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린 뭐라고 한다? 질식. 오케이 됐습니다. 그냥 질식이라고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피복질식을 여기다 그냥 포함을 시켜서 같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피복효과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넣어 놓은 거고 냉각, 기화열에 의한 소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CO2 헤드가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요. 여기 내가 가스통에 이렇게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액체로 저장해 놓는데 요게 대기 중으로 나올 때는 무슨 상태로 나와요? 기체.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뭐가 됐을 때, 기체가 됐을 때, 기체로 될 때 주변에 있는 열을 어떻게 한다? 쫙 하고 빨아들인다고요. 그럼 쫙 하고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냉각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냉각이라는 걸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 줄톰슨 효과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줄톰슨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다? CO2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요 공식이 나오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주실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21, 21. 요게 평상시 산소 농도예요. 언제 산소 농도요? 평상시 산소 농도. 이 O2. 그죠? 요 O2는 뭐냐면 CO2나 또는 가스. 다른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스가 방출됐을 때 방출 후에 산소 농도. 그럼 기본 질식 개념을 가지고 오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질식은 21%의 산소 농도를 몇 프로로? 15%로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평상시 21% 있던 걸 내가 여기 15%로 떨어뜨리고 싶다. 자, 그때에 CO2의 농도를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의 CO2가 뿌려져야 내가 21%의 산소를 몇 프로까지, 15%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 계산을 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요걸 21을 고정값이 아니에요. 요걸 20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 15도 문제에서 주는 대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 아셨죠? 조건에 주는 대로.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요. 요게 대략 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내가 방호 공간 안에 불이 났어요. 그럼 불이 났으면 그 안에 있는 산소 농도를 내가 15% 이하로 떨어뜨리고 싶잖아요. 그럼 CO2를 몇 프로 뿌리면 돼요? 28%를 때려 붓는 거야, 그냥. 아셨죠? 그 방호 공간 안에 요 정도로. 근데 이 28%를 뿌리면 15%까지 떨어진대요. 이걸 우리가 이론 소화 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8%를 뿌렸을 때 과연 21%의 산소 농도가 실제로 15% 이하로 떨어지느냐? 떨어지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이론적인 거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20% 가산을 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 제가 15%까지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뿌려졌을 때 주변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런 창문 있죠. 우리 창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창문 틈새. 여기 지금 문 있거든요. 문 틈새. 이런 틈새로 뭐가 나갈 수 있다. 그죠? 가스가 새어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체다 보니까 새어나갈 우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몇 프로요? 20% 가산을 해서 실제로는 요 정도를 때려 부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계 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농도요? 설계 농도. 됐죠?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주는 거죠. 이게 20% 여유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1.1을 곱한다라는 게 20%의 여유를 준다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이것도 똑같은 공식인데 이런 공식도 쓸 수 있대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방호구역에 뭐가 있대요? 최적이 있대. 방호구역 최적. 됐죠? 그러니까 방호구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V.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이렇게 곱해서. 그럼 내가 이 안에다가요. 이제 뭐를 뿌려주냐면요. CO2를 뿌려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뿌린 거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원래 있던 방호구역의 최적에 내가 뭐를 뿌렸어요? CO2 최적, CO2를 뿌렸죠. 그럼 얘의 최적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요 최적에 얘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 중에 누구의 농도만 나는 구하고 싶은 거냐면 CO2만. 그러니까 위에다가 얘를 넣어주는 거야. 얘를 위쪽에다가. 그러니까 전체 중에 얘의 농도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공식이 있대요. 근데 이걸로는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대부분 이걸로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론 소화 농도에다가 몇을 곱하면 1.1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설계 농도라는 게 나온다. 자, 두 번째 여기 설계농도 보겠습니다. 자, 설계농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구한 요 이론 소화 농도의 몇 프로 가산? 20% 가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다 얘가 나왔죠. 시험 문제. 이론 농도 구하기, 소화 농도 구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얘는 CO2 가스의 퍼센트를 구하는 게 아니고 최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대요. O2분의 21-O2 곱하기 V1. 이 O2는 뭐예요? 똑같아요. 방출 후 산소 농도. 요거는 평상시 산소 농도.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방호구역 최적 뒤에다가 곱해주시고요. 됐나요? 네, 요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챕터 6. 한론이죠. 이 한론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뭐가 아니래요, 얘가? 시험 범위가 아니래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뒤쪽에 이제 할로겐화합 및 불활성 기체와 또 이제 분말까지 한번 또 가서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한론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